신입생 머신러닝 스터디 4장 의사결정나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4.4 연속값과 결집값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속값 처리입니다. 연속값 처리는 연속 속성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트리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연속값 자체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무한하기에 이 값에 기반해서 분할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분법을 사용해서 진행합니다. 먼저 샘플 세트 D와 연속 속성 A를 가정합니다. A는 D에서 n개의 서로 다른 값을 가졌다고 가정하고요. 이 값들을 작은 값부터 차례로 순서대로 나열해서 A1, A2, AN처럼의 부분집합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할점 T를 기준으로 D를 하위 집단인 DT-, DT 플러스 같이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여기서 이제 나눠진 부분 집합은 아래 설명처럼 DT-는 이제 속성 A가 취할 수 있는 값이 D보다 작은 샘플, DT 플러스는 이제 반대로 큰 값이라고 이제 부분 집합을 나눴습니다. 이 결과 T가 AI 번째, 그 다음에 AI 플러스 1번째 사이에서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같은 분할 결과를 얻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총 n-1개의 분할점 후보 탐색이 가능하며 AI, 그 다음에 AI 플러스 1을 2로 나눈 값이 후보 분할점으로 여겨 이산 속성값처럼 여기고 샘플 집합의 분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앞의 식을 이용해서 앞장에서 나왔던 개인 함수를 계산하는 식을 아래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D, A, T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제 연속값이 들어간 개인 함수는 이 값을 최대화하는 분할점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개인 연속값 처리를 하는 것은 제가 코드로 작성해서 올려두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앞전 슬라이드에 이제 밀도값이 이제 그 연속적인 이런 그 수치형 값을 띄게 되는데,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분할점을 찾아서 연속 속성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결집값 처리입니다. 현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결집값은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먼저 속성값이 결실된 상황에서의 어떻게 분할 속성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로 분할 속성을 정한 경우 샘플에 해당 속성값이 결집값이라면 샘플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속성값이 결실된 상황에서의 분할 속성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데이터셋 D와 속성 A를 가정하고 D 물결을 D의 속성 A에서 결집값이 없는 샘플의 부분집합으로 표기합니다. 속성 A가 V개의 값을 취할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이 다음처럼 표기가 됩니다. 이때 D 물결 V는 물결 D에서 속성 A가 취할 수 있는 값이 AV인 샘플이라고 합니다. D 물결은 그 DK 물결에서 속성 K인 샘플의 부분집합이라 표기합니다. 각 샘플 X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속성 A에 대해서 P는 무결집값 샘플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P 물결 K는 무결집값 샘플에서 K번째 클래스가 차지하는 비율, R 물결 V는 무결집값 샘플 중에 속성 A에서 값 AV를 취할 수 있는 샘플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밑에 총합은
모두 당연히 1이 됩니다. 이 식들을 이용해서 개인 함수를 변경해 보자면 아래와 같이 10식 4.12가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분할 속성을 정한 경우 샘플의 해당 속성 값이 결측값이라면 샘플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샘플 X가 분할 속성 A에서 취한 값을 이미 알고 있다면 X를 취한 값과 대응하는 하위 노드에 귀속시킵니다. 그리고 하위 노드 속 샘플 가중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샘플 X가 분할 속성 A에서 취한 값을 모르고 있다면 결측시가 발생했다면 X를 모든 하위 노드에 동일하게 귀속시킵니다. 그리고 속성값 AV에 대응하는 하위 노드 중 샘플 가중치를 R 물결 V 곱하기 가중치로 이렇게 변경합니다. 여기는 이제 가중치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샘플을 다른 확률로 서로 다른 이제 하위 노드 속으로 이제 귀속시키기 위해 이렇게 가중치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활용해서 결측값을 직접 처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셋에서 결측값이 존재합니다. 속성 색깔을 이제 예로 든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컬럼입니다. 해당 속성에서 결측값이 없는 샘플의 집합은 인덱스 이제 2, 3, 4 이렇게 네모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이제 결측치가 없는 값입니다. 색깔 컬럼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총 14개의 샘플이 되는데 이제 D 물결 엔트로피를 이제 직접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 나무가 이제 진행돼서 이렇게 세 개의 분기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청록, 진녹색, 연녹색으로 이제 만약에 나눠진다고 한다면 각각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청록일 경우에만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청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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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록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결식값이 없으므로 앞에서 나왔던 이제 엔트로피 계산하는 식에 따라서 1, 2 되게 됩니다. 밑에 또 이제 같은 방향인데 그 총 이제 D 물결 색깔을 구하게 된다면 현재 값들을 각각 이제 계산해서 총 진위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측값이 발생한 데이터가 아까 3건이 있었으므로 이만큼 개인 함수를 변경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별량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별량 의사결정 트리는 각 속성을 좌표 공간에서의 한 축으로 본다면 D개 속성이 묘사하는 샘플은 D차원 공간의 데이터 포인트가 된다. 다 속성의 샘플 분류는 이 좌표 공간에서의 서로 다른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경계를 찾는 것입니다. 분류 경계는 축의 평행하므로 아래 이제 그림 11처럼 나오게 됩니다. 허나 복잡한 분류 상황에 처하면 대각선 분할 경계를 그림 4.12처럼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하면 이렇게 대각선 분할 경계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좀 간편한 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하는 방식이 다별량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다별량 의사결정은 논터미널 노드가 어떤 속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속성의 선형조 테스트의 분류기며 여기서 이제 wi는 ai의 가중치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논터미널 노드라는 것은 이제 맨 밑에 노드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중간 노드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의 속성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속성 값이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됨으로써 의사결정 트리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짠 코드에서 아까 연속값 처리 관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연속값 처리를 직접 계산해 본 부분인데요.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엔트로피 함수는 똑같이 이제 책에서 입력했습니다. 이때 이제 계산된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이게 수박인 거, 이게 덜 익은 수박. 이게 익지 않은 수박인 거, 뒤에 게 덜 익은 수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0과 1로 나누었고, 이 집합은 그 분할점입니다. 앞에 있는 분할점이 이렇게 나눠진 상태고, 두 번째 분할점으로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담은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점을 여러 개 해서 이제 가장 최대값인 함수, 그러니까 첫 번째 엔트로피, 두 번째 엔트로피, 두 번째 분할점 엔트로피, 세 번째 분할점 엔트로피, 네 번째 분할점 엔트로피. 근데 이제 다섯 번째 엔트로피 분할점이면 다시 이제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값 0.381이 이제 연속값의 분할점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